자, 교재 56쪽입니다. 지금부터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 연결됩니다. 상단의 제목이 인장 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무슨 뜻인가 하니까 중개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등록된 개공사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의 범위, 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비교해 보셨습니다. 자, 그런 업무를 누구와 하게 됩니까? 직원들하고 하게 됩니다. 직원을 고용인이라 부르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부담한다. 이제 이런 수업들이 진행이 되었다면 드디어 중개 업무를 하면서 해야 될 것, 첫 번째 인장을 등록합니다. 그래서 56페이지 인장 등록이 나타났는데 여기는 제목이 중요합니다. 인장은 뭐 합니까? 등록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나는 단원에서 뭐는 등록하고 뭐는 신고하고 뭐는 허가받고 승인받고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행정법적인 솜씨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인장은 신고한다, 허가받는다 그러면 틀려요. 제목부터 잘 보라 그랬잖아요. 인장은 뭐 한다?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에서 등록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게 등록한 게 두 가지니까 등록만 딱 잡아내면 최소한 나머지는 신고나 허가겠지. 그죠? 그래서 그런 행정법적인 문제가 들어오더라도 인장은 뭐 한다? 등록한다. 이거 하나 잡으시면 큰 단원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강조하는데,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등록하는 거 첫째 뭐? 중개사무소 등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등록을 하고 영업합니다. 계속 들었고 등록을 하면 등록증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록한 자를 뭐라 부른다? 개공사. 계속 등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등록합니다. 두 번째 뭐 등록합니까? 인장을 등록하니까 인장 등록은 제목부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고도 여러분들 문제에서 쓰고 있던 인장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변경하겠죠. 변경 뭐 한다? 등록합니다. 인장은 등록이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인장을 바꾸면 변경 신고한다에 막 딸려 들어간다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나 강조하는가 하면 제목부터 강조합니다. 인장은 뭐 한다? 등록합니다. 제목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조문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조문에서 문제가 4개가 숨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상단 문제가 4개가 묻어 있다 그랬어요. 개공사 및 소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라는 조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묻습니다. 인장을 등록할 사람이 누구랍니까? 찾아내겠습니까? 개공사 및 누구? 소공사는 등록을 합니다. 그 말은 중개보조원은 등록할 필요 없다. 여기까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좀 전에도 했지만 여러분들은 개공사가 탁 들어오면 자동으로 세 사람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첫째 누구? 법인인 개공사. 두 번째는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친육조를 개공사를 하니까 결국은 인장을 등록할 사람이 모두 몇 명? 4명인 거예요. 앞으로 개공사 하면 습관적으로 세 사람 탁 갖다 붙여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죠? 이게 안 되니까 점수하고 연결 안 된다니까 지금. 그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하는데 언제까지 등록하래요? 업무 개시 전 찾아내겠습니까? 조문에서 그를 업무 개시 7일 전 이렇게 건다니까 지금. 그죠? 업무 개시 전까지 장소 어디 가서 등록합니까? 등록관청에 등록하라고 그랬습니다. 등록관청이 어디죠? 그 등록관청이 탁 뜨면 여러분들은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여러분이 강남 역삼동에서 중개업을 한다면 강남구청이 등록관청이에요. 용인시에서 등록을 하면 어디? 용인에는 처인구, 분당구 이런 구가 있죠. 구청에 가서 등록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남시에서 중개업을 하면 하남시청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런 등록관청에게 마지막 신고합니까? 허가합니까? 등록받습니까? 등록하여야 한다. 인장은 등록사항이라는 걸 지금 이 정도로 설명했고 4가지를 전달했습니다. 자, 그때 내려가면 큰 2번 등록해야 될 인장이 뭐냐? 1번, 2번,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부직상개공사, 소공사. 우리는 이 사람을 개인이라 그러죠. 자, 공인중개사와 부직, 소공사는 무슨 인장을 등록합니까? 하니까 밑에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가로, 세로 각각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자, 다시 불러주세요. 공인중개사와 부직유조, 소공사는 무슨 인장?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있고, 그렇게 주민등록상 가족관계도 본명이죠. 이름이 있고, 가로, 세로 7에서 30mm에 해당되는 인장을 등록하는데, 요 인장을 우리는 일명 뭐라고 부른다? 막도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왜 막도장이라는 말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전에는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된다라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자연인, 개인들은 인감이라는 말은 없어지는 세월입니다. 조만간에 인감증명법 없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있고 가로, 세로 7에서 30mm니까 여러분 집에 막도장 하나 있습니까? 그 막도장에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이고 크기가 7에서 30mm면 우리가 막도장이다 이러잖아. 그죠? 그런 도장을 등록합니다. 자, 법인은 무슨 도장을 등록할까요? 바로 밑에 2번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무슨 인장?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아, 법인은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하는데 요거 시험에 나올 때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하면 X다 이 말이에요. 법인의 대표자, 여러분 법인에 가보면 이런 도장이 있습니다. 서울 중개 주식회사 이런 인장이 있겠죠. 대표이사 이런 도장이 법인의 인장이지 서울 중개 주식회사에 대표이사 김갑동 이 도장을 등록하면 개인 도장 됩니다. 법인 도장이 아니고 조심하셔야 돼요. 법인은 나올 때마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다. 그렇게 들어가면 틀려요. 법인 자체의 도장을 등록합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법인에는 분사무소, 지점이 있죠. 분사무소, 지점은 무슨 도장을 등록할까요? 밑에 3번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줄 것입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거기서 조심할 거 할 수 있다 줄을 딱 꺼놓고 밑에 하여야 한다 하면 X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표시하시고 그 도장을 뽑아서 지배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분사무소는 무슨 도장을 등록한다고요? 지배인 도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때 지배인만 나오면 여러분한테 물었어요. 지배인이 뭘까요? 하니까 지배인이 부킹 시켜주는 사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는데 또 지배인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배인이 부킹 시켜주는 사람이 아니고 방금 뭐라고 읽었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를 지배인이라고 합니다. 자, 지배인을 잘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은행도 법인이니까 국민은행 본점이 어디 있을까요? 서울에 있겠죠. 자, 국민은행 본점에서 국민은행 수원지점을 만듭니다. 여러분 수원지점이 분사무소니까 수원지점장 김갑동 이런 도장을 등록하다가 사람이 이얼순 바뀌면 또 이 도장도 등록해야 되고 지점장 바뀔 때마다 도장 바꾸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지점을 딱 만들면 국민은행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보나마나 이렇게 안 생겼겠어요. 국민은행 수원지점장인이라는 도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지점장은 누가 바뀌더라도 이 도장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을 뭐라고 부른다? 지배인, 즉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런 뜻이에요. 부킹 시켜주는 지배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떤 분은 옛날에 지배인이 뭡니까 하니까 박찬호 해가지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 사람 어디 명찰에 박찬호 돼 있는 데가 가봤습니다. 진짜 박지성 회사고 이런데 그죠? 그런 지배인이 아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를 지배인이라고 합니다. 자, 도장 정확하게 보시고 등록 방법, 인장 등록 방법인데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 나 이 도장 쓸 거야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등록하는 방법 업무 개시 전까지 하라 그랬죠. 직접 들고 간다 안 들고 간다.
인장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방법 보라고요. 자, 그때 3번에 1번 인장 등록은 밑줄 껐습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에 따른다. 그래서 인장 등록 신고서 줄 딱 꺼놓고 그 양식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서 갖다 내는 거지 도장을 덜렁덜렁 들고 가지 않습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 자,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경우사는 어떻게 합니까?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도장을 직접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인감증명서 하나 딱 떼가지고 갖다 내는 게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도장을 들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3번 인장 등록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하는데 다만 다음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도 있다. 기억해 줄 것입니다. 사무소 등록 신청할 때도 할 수 있고 니은 소공사가 인장 등록할 때는 고용 신고할 때 같이 인장을 등록해도 된다. 어차피 업무 개시 전은 전인데 업무 개시 전에 이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4번 인장의 변경입니다. 제일 밑에 변경이라는 두 글자에 동그라미 놓고 왜 변경한다 그랬죠? 도장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변경하겠지. 자, 동그라미 1번 개공사 또는 소공사가 등록된 인장을 변경하면 줄 걸까요? 변경일로부터 며칠 내로 7일, 역시 7일에 동그라미 놓고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까? 등록합니까? 인장 등록한다니까요. 변경하더라도. 그래서 인장은 제목 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변경 등록합니다. 그때 제일 밑에 2번 변경 등록은 변경 등록 신고서에 따르며 줄 거야 돼요. 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합니다. 그것도 별표인데 여러분 인장이 바뀌면 왜 등록증 사무실에 걸어놓고 일하던 등록증 원본을 가져갈까요? 왜 등록증 원본을 가져갈까요? 지금 첨부해야 한다. 지금 줄 딱 끄셨잖아. 그죠? 왜 첨부할까요? 중개사무소 인장 등록증에는 보면 자기가 사용한 도장을 딱 찍어놓고 영업을 합니다. 근데 도장이 지금 바뀌었다 그랬잖아. 변경하면 다시 이걸 들고 가야 거기서 바뀐 걸 찍어서 내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양식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인장을 바꿀 때는 뭐 들고 가야 된다? 주민등록증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인등록증, 사무소 등록증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바뀐 도장을 딱 찍어서 새로 받는다고. 등록증, 그때 사본 가져가야 될까요? 원본 가져가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원본 가져가야 되지. 그죠? 원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단순하게 제목 하나에 한 문제인데 이 정도 문제가 어렵지는 않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내면 탁탁탁탁 걸려들어간다고. 인장 변경 신고한다. 이런 데 걸려들거나 그 다음에 등록증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인장을 변경한다. 이런 데 탁탁탁탁 걸려든다니까요. 한 문제거리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변경하면 며칠 만에 변경하라고요? 7일. 원래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 7일 거기 탁 갖다 건다니까요.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등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탁탁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 7일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 그죠?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살짝 사람이 잘못 만드는 거예요. 이를 법의 오류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그죠? 인장을 변경하면 지금 며칠 만에 하라고 그랬다? 7일.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실제 이 도장을 등록해서 영업하다가 이걸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새로 바꿀 때 언제까지 바꾸겠습니까? 여러분은 중개업을 하고 있다가 도장이 잊어버렸어. 아니면 이게 깨져가지고 못 쓰게 되었어. 그럼 어떡할 건데? 당장 바꾸지 7일 내로 변경하지 않는다고요. 7일 내로 하면 7일 동안 영업 못 한다는 말이 되잖아. 그럼 내일 계약서 쓸 때는 도장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는 변경할 때는 지체 없이 변경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7일 내로 변경하도록 날짜를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살짝 오류라고. 크게 많이 틀린 건 아니지만. 자, 그럼 이 이야기를 굳이 왜 하는가 하면 법이 잘못된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 7일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 이야기예요. 법도 사람이 만드니까 살짝 잘못 만드는 게 우리 중개사법에 세 군데쯤 있습니다. 그 지금 첫 번째 나온 건데 여러분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첫 시간에 뭐를 듣는가 하면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잘못된 법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악법도 법이다. 그죠? 그래서 이 7일 이런 것도 살짝 잘못됐지만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을 지금 강조하려고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도 있고 옆에 따라오는 말이 악처도 처다. 이런 말도 따라갑니다. 좋은 차하고만 사는 거 아니다 그랬죠. 악처도 처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경은 7일 만에 한다. 이거 강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 세게 한 거예요. 자, 오른쪽 갑니다. 휴업과 폐업. 자, 인장을 등록하고 영업을 하겠지만 또 영업을 할 때는 휴업,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하나의 한 문제라 그랬죠. 자, 휴업, 폐업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휴업이 무슨 뜻일까요? 좀 쉬는 거. 왜 쉴까요? 피곤해서. 폐업은 뭘까요? 그만두는 것. 왜 폐업할까요? 하기 싫어서. 자, 그러면 중개업을 하다가 언제든지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하는 건 자유인데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제목 옆에 제일 위에 보시면 21, 22, 23, 24 쫙 들어오죠. 지금 하고 있는 단어는 단순하면서도 무조건 한 문제씩 딱딱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단조로운 내용인데. 자, 57페이지 휴업 폐업에 대해서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게 상단의 동그라미 1번이에요. 개공사는 3월을 초과하는, 거기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별표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 것입니다.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줄 딱 꺼놓고 그럼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옆에 뭐라고 돼 있다? 전자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시해놨죠. 좀 더 유식한 말로는 방문 신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옆에다가 방문 신고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단원이 쭉 지나오면서 앞으로도 하겠지만 갈로 열고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또는 지금과 같이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표시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안 짚어주고 지나왔어요. 그거 왜 안 짚어줬는가 하면 지금 책에 있는 대로 이거는 전자문서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안 되고 되고 이러면 여러분 어지러워져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세월이 지금 인터넷 시대라는 건 동의하시죠? 세월이 어떤 시대인데 방문해서 신고해도 되고 전부 다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해도 된다고. 전부 다 된다고. 그죠? 근데 안 되는 게 하나 딱 있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휴업, 폐업 신고는 반드시 방문해야 돼.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야 되지. 뭐는 전자된다, 뭐는 안 된다, 이건 전자된다, 된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수업량만 자꾸 늘어난다고 지금. 그죠? 자, 다시 신고를 하러 갈 때는 가서 직접 해도 되고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전부 인터넷으로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시대라는 건 동의하시죠? 근데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휴업, 폐업 신고는 뭐 한다? 전자문서가 안 돼. 왜 안 돼요? 등록증을 첨부하라고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건 인터넷으로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요 개념을 익히셔야 돼요. 지금 이 첫째 줄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다시 휴업, 폐업은 제일 중요한 게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그때 지금 보다시피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니까 이거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못하잖아. 등록증을 갖다 내야 되니까. 그죠? 요거는 방문 신고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됩니다. 전자문서 됩니다. 그래서 앞에 지나갈 때 제가 지나간 단원에서 이야기 안 했는 이유는 지금 묶어서 이야기 다 하려고 안 한 거예요.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가서 해도 되고 전자문서 전부 다 됩니다. 전부 다. 근데 전자문서로 안 되는 건 뭐? 휴업, 폐업 신고는 방문 신고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자, 지금 1번에 동그라미 해드렸고 이 단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보시면서도 세 문제를 내는데 다 틀린 사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여기 적어놨는데도 자, 휴업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오해요. 자기 쉬는데 누가 말릴 사람 없잖아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근데 휴업을 한 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한다. OX. X. 뭐 때문에 X? 3월이 빠졌잖아, 지금.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돼요. 그래서 3월 초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동그라미 하고 따라간다고요. 빠지면 안 돼요. 휴업할 때마다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3월을 초과할 때만. 그죠? 또 한 번 더 합시다. 보면서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OX. X입니다. 벌써 두 번 틀린 사람 나오죠.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자는 이러면 틀려요. 휴업 폐업은 미리 신고해야 돼. 지 맘대로 해놓고 휴업을 한 자는 신고하는 거 아니라고요.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지금 느낌 오죠? 별것도 아닌데 탁탁탁 걸려든다니까요. 3월 초과 미리 신고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이 5월 중순인데 나 6월 1일부터 휴업할 거야. 6월 1일부터 폐업할까? 지금 신고해도 돼요. 미리 신고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시험에 들어올 때 휴업이나 폐업하고자 하는 자 3일 전에 신고한다. 그럼 틀려요. 그럼 6월 1일부터 휴업할 거 5월 27일까지 해야 되잖아. 3월 전이면. 그죠? 아니라니까요. 미리 신고합니다. 지금도 신고해도 돼. 그때 뭐 한다? 등록증을 딱 갖다 내놓고 신고하는 거예요. 첫째 조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 그러면 3월을 초과하여 미리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딱 갖다 내놓고 신고하는데 언제까지 휴업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 없으면요. 어떤 사람은 나 30년 휴업할게 이렇게 나온다고. 몇 년 휴업한다고요? 30년.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30년 휴업할게. 왜 30년 휴업하는데 하니까 휴업이 안 끝나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래서 막 정신없는 소리 막 횡설수설 한다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휴업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나 35년 휴업할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말이 되나 지금 35년까지 휴업한다는 게. 그래서 휴업은 아무리 길어도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이 이렇게 딱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봐요. 제일 상단에 동그라미 3번. 법령에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제 또 줄 거야 되죠. 휴업 기간은 어차피 얼마?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게 돌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자,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데 다만 옆에 별표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동그라미. 징집으로 인한 이병 동그라미 군에 가는 거죠. 취약 학교 가는 거죠. 동그라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있다. 이것도 동그라미는 해드리지만 이해합니까? 자, 원래 6개월까지만 휴업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어떤 거? 병으로 요양, 입원하는데 6개월만 뭐 휴업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군에 가는 것, 뭐 입영, 학교 가는 것, 취약,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이건 상식이에요, 사실은. 이 세 가지도 시험에 다 돌았어요. 요양, 입영, 취약의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취약이 무슨 뜻이죠? 학교 가는 건데, 여러분 개공사 사장님이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나 드디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어. 그러면 부동산 대학원을 좀 다니고 싶다. 그럼 부동산이 2년 코스, 대학원이 2년 코스인데 6개월만 휴업해 갖고는 절대로 못 가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으면 변경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양, 입영, 취약에 세면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는 여러분한테 묻기를, 자, 그럼 이런 변경 사유가 있으면 여기서 휴업이 끝났을 거고 변경이 없었으면 여기서 끝났을 거 아니라. 그죠? 그럼 여러분 잘 알다시피 휴업이라는 것은 좀 쉬는 거니까 휴업이 끝나면 반드시 다시 영업해야 되잖아. 그죠? 그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재개하겠다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왜 재개 신고해야 될까요? 그렇지.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되잖아. 지금 미리 신고할 때 내가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휴업하겠어 하고 등록증을 딱 갖다 내놓고 신고했는데 이제 5월 1일이 끝났어요. 그럼 5월 1일부터 그대로 영업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하겠다고 재개 신고를 해야 된다니까요. 왜 재개 신고한다고요?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재개 신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는 재개 신고 교재 한 장 넘기면 나옵니다. 58페이지 상단. 자, 1번 개공사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역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는데 그때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런 거 이야기 안 한다 그랬죠.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다 전자문서 된다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2번 바로 밑에 그때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언제까지 즉시 반환합니다. 즉시 동그라미. 꼭 강조하는 이유가 보이죠? 7일 내로 반환한다. X. 3일 내로 반환한다. X. 무조건 X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법의 성질을 모르고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재개 신고 왜 한다 그랬죠?
등록증을 돌려받으려고. 그럼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돌려줘야 된다? 즉시 돌려줘야지. 그걸 걸어놓고 영업하는데 이거를 7일 내로 반환한다. 그럼 니 7일 동안 일 못 한다는 말이 되잖아 지금. 3일 내로 반환한다. 3일 동안 일을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 그죠? 웃기는 이야기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적시에 동그라미는 해드리지만 7일 털리고 15일 털리고 3일 털리고 나올 때마다 털리는 사람은 날 때마다 내년에 공부합니다. 이자고 법의 정신이 등록증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언제까지 돌려줘야 된다? 적시 돌려줘야 그 사람이 걸어놓고 영업할 거잖아. 그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적시 반환한다. 3번 개공사는 휴업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재개신고를 할 수 있으며 휴업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도 만료 전에는 다시 하겠다고 반드시 재개신고해야 돼. 왜? 재개신고를 해야 등록증을 돌려받고 영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재개신고에 대해서 이제 거기 있는 동그라미 1, 2, 3번 주의해야 될 것까지도 이제 정리가 끝났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딱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 없습니까? 지금 다시 휴업이 끝나면 다시 하겠다고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왜 신고해야 되죠?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언제까지 돌려준다고요? 즉시 돌려준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돌려받고 하려면 이게 전자문서로 되겠어요? 당연히 가서 받아야 될 거 아니라. 그죠? 근데 그 재료에 뭐라고 적어놨다? 전자문서 포함한다. 이래 놨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법이 오류인 거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 살짝 오류지만 이걸 여러분한테 이게 법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가르치고 싶은 거 아니라고. 악법도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법이 오류기나 말기나. 아, 이거 전자문서로 된다고.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수업할 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요. 이러면 막 어지러지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했잖아요. 처음에는 반드시 방문신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방문도 되고 전자도 된다. 이렇게 딱 정리하셔야 된다고. 이거를 굳이 이야기해줘가지고 또 더 헷갈릴 사람 생길지도 몰라요. 아, 즉시 돌려준다. 그러니까 이건 방문만 해야 되겠네. 이래 따라 들어가면 법에 틀린다. 이 법에 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법대로 공부하는 사람입니까? 법을 평가하는 사람들입니까? 법대로 공부하는 사람이지. 이 법이 잘 만들었네, 못 받는 이런 거 지금 평가할 사람들은 아니잖아 지금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주의하라고 일부러 그 이야기를 굳이 하는 거예요. 이야기도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어. 차라리 이런 걸 안 하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민한 사람은 인터넷 사이트에 질문한다니까요. 재개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거 전자문서로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예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원래는 가서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전자문서로 된다고. 이게 법에 살짝 오류라니까요. 우리 중개사법 한 3군데에서 지금 2번째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한테 오류를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서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휴업, 폐업에 대해서는 첫 번째만 방문신고. 이건 전자문서로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방문도 되고 전자도 되는 거예요. 왜 되는 거예요?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전부 인터넷으로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 이것도 출제도 됐었습니다. 그게 전자문서 된다고. 그래서 아예 그렇게 딱 정리하셔야 돼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그 상단에 57페이지 이번에 폐업신고라는 게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 교재를 안 읽어도 주목해 보세요. 이 단어는 휴업, 폐업신고인데 지금 휴업만 이야기한 것 같죠? 그런데 당연히 폐업도 다 묻어 있어요, 여기에. 자, 어떻게 묻었는가 하면 휴업은 쉬는 거니까 3개월을 초과할 때는 미리 신고하라 이렇게 나가지만 폐업하는 자는 3개월 초과 폐업하겠다 이런 말이 없잖아. 폐업은 그만두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폐업도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미리. 내가 6월 1일부터 폐업하겠다. 지금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월 1일이 됐는데도 신고 안 온다. 6개월이 넘었는데도 신고 안 하면 제재가 2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업도 당연히 등록증을 첨부하여 언제까지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적어놨어요. 거기 2번 폐업신고 의무 57페이지 상단 2번 1. 개공사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역시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그 옆에 뭐라고 적어놨죠? 전자문서 안 된다 적어놨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방문만 된다는 거예요. 왜 방문만 될까요? 등록증을 갖다 내야 되니까 그렇죠. 요거 하나만 방문 신고한다니까요. 그 다음 바로 밑에 2번 이렇게 폐업을 했다면 지체 없이 줄 것입니다. 사무소 간판은 철거해야 된다. 그 법이 왜 이런 게 있는가 하면 폐업하고 가는 자가 간판을 그대로 두고 가니까 그 간판을 이용해서 무자격자가 중개업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폐업한 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철거합니다. 그때 철거해야 한다 줄 것이었죠. 2개 더 적어봐요. 밑에다가 이전시.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면 철거하고 가야 돼요. 이전시. 그 다음에 옆에다가 등록 취소시.
등록 취소받을 때도 철거해야 돼요. 그러면 철거하는 건 모두 몇 개? 3개. 첫 번째 뭐? 폐업했을 때. 두 번째 이전했을 때. 세 번째 등록 취소받으면 철거해야 돼요. 이 시험에 잘 들어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죠? 그 세 가지는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용해서 영업을 하더라니까 지금 거죠. 그 내용을 익히시는데 자 이번에는 3번 이 법에서 도입되고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번은 별표하셔야 돼요. 그 휴업과 폐업의 일괄 처리라는 말이 도입이 되고 작년에 도입됐는데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자 1번 읽어볼까요? 중개업의 휴업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휴업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줄 것입니다.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그걸 줄 하나 끊고 이번에는 2번도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2번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조 5항에 따라 휴업 폐업 신고서를 받아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줄 걸까요? 휴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라는 게 작년에 도입이 됐어요. 자, 줄은 꺼드렸고 주목합니다. 지금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강남 역삼동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만하고 싶으면 한다 폐업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등록증을 첨부해서 미리 신고하라 그랬죠. 그러면 강남 역삼동에서 중개업을 할 것 같으면 어디 가서 신고합니까? 그래 강남구청에 가서 폐업 신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폐업 신고를 하면요. 또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강남을 관할하는 강남 세무서 가서 또 신고해야 돼. 자 그러면 폐업 신고 모두 몇 번 했다? 2번. 한 번은 등록관청에 가서 하고 한 번은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부터 어떻게 도입됐는가 하면 여러분이 강남구청에 가서 폐업 신고를 하면 강남구청에서 아까 줄 거잖아. 서류를 세무서로 송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세무서 갈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자 다시 정리하면 폐업 신고 몇 번 하던 것을 2번 하던 것을 지금 몇 번 하면 된다? 한 번만 하면 된다. 그게 도입이 됐다 이 말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강남구청이 아니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부터 먼저 폐업 신고했어요. 그럼 세무서에서 등록관청으로 연락해줘요.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신고 몇 번 하던 것을 2번 하던 것을 몇 번 하면 된다? 한 번 하면 된다. 그래 도입됐다고. 됐습니까? 이거는 개공사를 도와주는 조문이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 신설되면서 이게 시험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봤는데 작년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이건 원래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모의고사 한번 내봅시다. 지금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셨다면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 신고한 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OX, XX. 2번 갈 거 한 번만 가면 된다 그래 됐죠. 어디든지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단원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마무리 위반 시의 제재 58페이지. 자 7번 위반 시의 제재 1.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동그라미. 바로 밑에 휴업 폐업 신고 자체를 위반한 자는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눈으로 나올 때마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휴업 폐업은 3월을 초과할 때만 신고하잖아. 그죠? 그럼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돼. 막 놀아도 되는데 3월이 넘어가면 신고해야 되는데 이거 위반하면 제재가 뭐? 그거 지금 체크해뒀잖아.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휴업 폐업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위반을 해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만약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 되지 뭐 다른 방법이 없지. 그래서 내가 위반했잖아. 그래서 100만 원 과태료 나오니까 100만 원을 냈어요. 나 100만 원 냈다. 그리고 계속 신고 안 하면 이 법의 취지가 안 맞다고. 그래서 하나 더 있다니까요. 6개월을 초과했는데도 신고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요? 상대적 취소 사유로 접어듭니다. 영업소 문 닫게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자 제재가 2개가 따라가니까 항상 이렇게 그림으로 눈으로 익히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안 해놓으면요. 대다수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야, 나 위반해가 100만 원 냈잖아. 그 100만 원 냈으니까 계속 신고 안 하겠다. 그러면 이 법의 취지가 안 맞다니까요. 6개월이 넘어가면 제재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그러면 폐업도 마찬가지지. 자, 폐업하고자 하는 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돼. 안 했어. 그러면 폐업 신고 위반하니까 100만 원 과태료 나왔겠죠. 100만 원 과태료 나오니까 나 계속 신고 안 해. 뭐 나오기나 말기나. 그럼 6개월 넘어가면 저절로 문 닫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상대적 취소 사유로 접어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림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이 휴업 폐업이나 옆에 있는 인장 등록은 가볍게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 탁탁탁탁 올라오는데 이런 데서 탁탁 날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를 주의해야 된다를 지금 많이 전달했습니다. 자, 오른쪽 교재 59페이지 인장 등록 신고서 하는 거 양식이 보일 겁니다. 눈으로 보시고 지금 지나간 수업에서 했지만 60페이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 이런 것도 있고 사무소 이전했는가 물어볼까요?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며칠 내로 신고한다. 10일 내로 어디 가서 이전 후 관청에 신고한다. 이런 수업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61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것도 보이고 분사무소는 누구만이 만들 수 있지요?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다. 근데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주된 사무소에서 처리한다. 본점에서 처리한다.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자, 그러면 62페이지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제일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죠. 자, 이러면 이제 그거 보면서 묻습니다. 서울 강남 역삼동에 서울중개주식회사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 어디 있다고요? 강남구 역삼동에 있다니까요. 서울중개주식회사에서 대전 유성구에 대전 지점을 만들어요. 대전 지점을 뭐라 그랬다? 분사무소. 자, 대전에 분사무소를 만들면 서류는 어디 갖다 낸다? 주된 사무소 강남구청에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럼 강남구청에서 서류를 내준 걸 받아서 대전에 가서 걸어놓고 영업해야 돼. 그러면 제일 밑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제일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여기에 강남구청장일까요? 분사무소가 있는 대전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일까요? 강남구청이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적기를 주된 사무소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리합니다. 63페이지 방금 수업했던 인장 등록 신고서. 자, 이 인장 도장을 등록할 때는 도장을 직접 들고 간다, 들고 가지 않는다. 들고 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인장 등록 신고서에 제일 밑에 보면 거기 등록 인장 인 하는 거 오른쪽 밑에 보이십니까? 거기다가 도장을 딱 찍어서 갖다 내는 게 등록하는 방법이지 도장을 덜렁덜렁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 밑에 등록 인장 인 하는 거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도장 하나 딱 찍어요. 요 도장을 딱 찍어서 내가 제출한다. 못 찾았나요? 찾았죠? 빨간 볼펜이 없어서 그래요. 도장 찍어요. 까만 볼펜이라도 하여튼, 그지? 그 도장 딱 찍어서 갖다 낸다고. 그지? 자, 거기 도장을 딱 찍어서 갖다 내는데, 그때 공인중개사는 무슨 도장 갖다 내야 돼요? 공인중개사,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인장을 찍어서 가는 거예요. 법인은 무슨 도장? 법인의 인장하면 틀려요. 법인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가름한다고. 법인은 이걸 쓰지 않는다니까, 지금. 그지? 그래서 잘 봐요. 그래서 인장등록 신고서 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넘어가면 교재 64페이지. 자, 중개업을 할 때 휴업하고 싶으면 휴업하고 폐업은 자유롭다 그랬죠. 그래서 64페이지 제일 상단 양식에 보면 휴업할 때고 휴업 앞에다가 체크표 해요. 그럼 이게 휴업 신고서다 이 말이에요. 자, 체크표 해놓고 제가 묻습니다. 이 신고서 언제까지 갖다 내야 됩니까? 언제까지?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그죠? 밑에 폐업 체크표 해보세요. 나 그만두면 폐업하겠다고 체크표 하겠죠? 폐업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미리 등록증을 첨부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재개 체크표 해봐요. 앞에 재개. 휴업 신고한자는 언젠가는 재개하겠죠? 요 재개 신고를 갖다 내야 뭐를 내준다 그랬죠? 등록증을 즉시 반납해 준다 그랬잖아. 그죠? 바로 밑에 휴업기간 변경 체크해봐요. 자, 휴업 신고한자가 변경이 됐어요. 언제 변경되죠? 군에 갈 때 입영. 그죠? 그 다음에 병으로 입원하는 거 요양. 그 다음에 학교 가는 거 취약이 있으면 2년 이상, 6개월 이상 휴업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변경 신고서 딱 갖다 낸다고. 개념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개념을 잡아보라고 체크도 했고 복습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험에 이래 나와요.
지금 보고 계시는 휴업, 폐업, 재개, 휴업 기간 변경 신고서는 동일한 양식이다. 시험에 나온 바 있어요. OX. 동일한 양식이잖아. 이런 것들은 양식을 안 보면 절대로 못 맞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요약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이 수업을 오늘만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앞으로 놀 때마다 계속 이렇게 짚을 거예요. 수업에 충실하셔야 돼. 별것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으면서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놓치면, 그죠? 우리 중개사법의 특징, 아주 범위가 제일 작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과목 중에서 월, 화, 수, 목, 금 중에 범위가 제일 작습니다. 근데 문제는 40문항이나 나옵니다.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과목입니다. 이 밖에서 바로 사용하는 이야기들이잖아. 그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죠? 현실적인 이야기지요. 재미도 있죠. 또 선생도 좀 잘 가르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점수는 28점.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 이런 걸 놓치는 거라. 그죠? 재미도 잘 가르치는 거 없고, 범위도 괜찮고, 다 알아들었고, 뭐 모르는 게 잘 없잖아. 다 알아들었고. 근데 점수는, 이래 가는 게 점수는, 그죠? 슬렁슬렁 공부하는 거예요. 슬렁슬렁. 그죠? 그 슬렁슬렁 공부하면 점수도 슬렁슬렁 따라온다고요. 지금 뭐를 강조하는지를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내공이 쌓여야 됩니다. 자, 65페이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드디어 이제 계약하는 단원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한가운데 중요하죠. 그때 1번이 무슨 계약이죠? 중개계약이라는 게 출발을 하는데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이 중개계약의 서론을 살짝 까는 이유가 한 장 넘기시면 거기 전속 중개계약 보이시죠? 전속 중개계약은 시험에서 절대로 안 빠집니다. 이거를 위해서 지금 서론을 살짝 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론을 익히셔야 돼요. 지금 출발하는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림으로 답하라 그랬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 매도인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매수인이 있습니다. 여기 개공사가 이제 중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림을 보면서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다 그럽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무슨 계약을 합니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의뢰인과 개공사니까 매도인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계약이겠지. 이 사람들은 무슨 계약을 합니까? 우리 아파트 하나 팔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림을 보고 대답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의뢰인과 누구?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이에요. 100점. 자, 그러면 이런 중개계약을 강조하려고 여러분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뭐를 전달했는가 하면 거래계약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계속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거래계약은 갑하고 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거래계약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5억에 팔겠다 하니까 사겠다. 그래서 성립이 됐겠지. 이 거래계약이니까 그림을 보고 대답할 때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게 거래계약이다. 그죠? 이 단원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하고 출발했는데 지금 이 과정을 1, 2, 3 공부하신 분이거나 이 과정을 준비해서 합격해서 현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오늘 여러분 꼭 한번 물어봐요.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의 차이가 뭐냐? 이래 한번 물어보라고요. 태반은 그놈이다 이럽니다. 구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가서 계약 잘했나? 계약이 깨졌나? 그 계약이 어떻게 되었나라고 말할 때 계약이 중개계약인지 거래계약인지를 구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태반이 그놈이다 이런다니까요.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다는 아니겠지. 50%는 그래 대답한다니까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놈이거나 계약만 잘하면 돼요. 근데 시험 치는 사람은 거래계약과 중개계약을 구분 안 하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안 된다고 이게. 그죠?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배우지만 중개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양식 없습니다. 근데 이건 5년 보관합니다. 중개계약서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다르니까 개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리를 안 하니까 그놈이 그놈을 알고 있으니까 한 번은 보관한다더라 안 한다더라 양식은 있다더라 없다더라를 자기 혼자 꼬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림 딱 보고 대답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중개계약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나는 것?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 그놈이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남학생한테 물었을 때 그놈이 그놈이라고 대답한다면 여학생한테 물었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웃을 일이 아니고 여학생은 거기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절대로 거기 아니라는 걸 지금 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다른 거니까 그래도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일단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사실은 거래 계약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이 중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래 계약을 성립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또 거래를 성립해야 수수료가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좀 더 중요하긴 거래 계약이 중요한데 중개 계약은 누가 붙어 있다?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안 빠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 중개 계약이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적인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이 있는데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전속 중개 계약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다 이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중개 계약에 대해서 지금 서론을 까는 거예요. 자, 지금 그림으로 열심히 설명했는데 재료에 1번 법조문이 하나 딱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에게요? 개공사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줄 것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줄 꺼놓고 밑에다가 임의적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죠? 자,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지금 읽었다시피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의뢰인 매수자가 내 아파트를 잘 사주기 위해서 서로 내용을 정확하게 위해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면 좋겠는데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도입이 됐다고. 그걸 뭐라 부른다? 임의적 사항이다. 그 말은 작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개공사에게 아파트 하나 사달라고 해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중개계약을 하면서 문서로 적은 적이 한 번도 없죠. 말로만 우리 아파트 하나 잘 사주세요. 괜찮은 거 사주세요. 말로만 하잖아 지금. 여러분이 매도인이 되어봤습니까? 개공사에게 우리 아파트 잘 팔아주세요. 말로 하지. 팔기 위해서 내하고 계약서 작성하자 이런 말 안 한다니까 지금. 그죠? 왜? 중개계약서는 임의적 사항 작성할 수 있다. 이래 들어와 있잖아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임의적인 사항인데 우리 법에서는 작성을 할 수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거든 필수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필수 기재 사항이 4개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렇게 묻기가 좋아요. 1번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는 반드시 적어놔야 된다.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지만 물 동그라미. 2번 거래 예정 가격 가 동그라미. 3번 예정 가격이 이루어지면 보수는 얼마로 하자. 딱 적어야 분쟁이 안 전개죠. 보수할 때 수. 그 밖에 개공사와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 준 동그라미. 자, 그래서 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적게 되거든. 필수 기재가 지금부터 암기합니다. 물가 수 주는 반드시 기재해라. 물이 뭘까요?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자, 이제 가산안이 천천히 찾아가도 돼요. 시험 때까지 가면 되니까. 제목 잡으셔야 돼. 가 예정 가격. 예정 가격이 만들어지면 보수를 뭐 예를 들어서 5억에 사주면 수수료를 350으로 하자. 이렇게 딱 적으면 분쟁이 안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보수 주는 준수사항이에요. 남향으로 구해주세요. 또는 다음 달 6월 15일까지는 구해주세요. 서로 약속할 사항이 있다면 약속사항. 그래서 물가 수준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데 여기에 4가지니까 이제 막 쓸데없는 게 막 돌아요. 공법상 제한사항을 기재한다. X. 취득에 따른 세금을 적어놔. X. 쫙 들어옵니다. 틀릴 것들이. 자,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거든 반드시 뭐를 적어야 된다? 물가 수준. 그렇게 기재하시고. 그러니까 박스 바로 밑에 2번도 이해되나요? 이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2번 의뢰인의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이 있더라도 개공사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 다음 좀 전에 있지만 2번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의 서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동그라미 1번 국토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서의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바로 밑에 2번 별표. 그때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 서식은 있다 없다 있으나 개공사는 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없다. 그죠? 그래서 아까 했잖아 봐요.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니까요. 있는데 사용할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보관할 필요도 없다. 좀 전에 앞으로 할 거래계약서 양식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몇 년 보관해야 돼? 5년 보관해야 돼. 뭔가 다르다니까 지금 이게 그죠? 자, 그래서 그놈이라고 따라가면 안 돼요. 중개계약서는 이렇게 그림을 딱 보고 중개계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이거를 1년 이상 공부한 사람도 이 기초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양식이 나올 때마다 틀리고 보관기간 나올 때마다 틀리는 거예요. 지금 중개계약 하나는 딱 잡으셔야 돼요. 자, 이제 하나 넘기시면 이 중개계약 중에서 시험에 빠질 수 없는 단어는 전속 중개계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전속합니다.